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메모를 적은 것이 논란이 됐죠. 특히 대통령실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던 도중이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사적인 대화였다고 해명했지만 여당 소속 위원장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 말을 쓴 것이 언론들의 카메라에 붙잡혀 배석하신 분 중에서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랄까요? 자, 잠깐만요. 모두 저를 통해 저를 수많은 청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도 그 점이 지금 제일 갑갑하고 비통하고 뒤에서 여기 배석해 계시는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의 답변 태도라든지 비웃듯이 큰 소리로 웃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만약 그랬으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예. 저 질의하는 도중에 참으로 경악스러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언론들의 카메라에 붙잡혀서 기사가 떴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퇴장시켜 주십시오. 우선 이건 진짜 국회 모독입니다. 지금 그 글씨체 확인됩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랄까요? 이태원 참사 가족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태원 참사 가족 누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그걸 썼던 것이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지우려겠다 그런 해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잘 납득을 하겠습니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바로 이야기.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참 저도 난감하네요. 웃기고 있네라는 건 누가 웃기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김은혜 거짓말 여왕은 계속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런 분들이랑 일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말고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은 게 아니라 소리내서 웃었고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제가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시간이 지나도 죄송한 마음 잘못했습니다. 사회수석께서는 좀 개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혜 수석의 메모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면서 아마도 논란이 된 당사자들이 국회가 편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 잠깐 그 일탈이 있은 거죠. 일탈을 야당 계속 떠든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웃기고 있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일탈으로 해도 됩니까? 그래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자, 밖에서 사담을 했다는 부적절한 메모, 사적 메모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해당 수석들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며 역정을 낸 것으로 다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라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떴습니다. 요새 하도 뉴스들이 많으니까
그 아직 공식적인 저 입장도 아니고 걱정 안 했습니까, 가짜 뉴스 그러면? 같습니다. 그럼 예. 경질에 대한 어떤 의견 제시하셨습니까, 실장님께서? 경질이요? 네, 아니 그 과거 사례 뭐 강기정 2019년 그 사례를 굳이 뭐 들어오자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인이야. 웃기다가 뭐야 웃기다가. 똑바로하세요. 그 난장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장은커녕 그때 당시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사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밖에서 사담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하고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퇴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자, 예? 강기정 수석 이야기 하시는데요. 지난 정권 못했다고 계속 녹아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 못해도 아무 말 안 하실 겁니까? 여당께서는? 왜 지금 전 정부의 사람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앞에 못했다고 정권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의원님들. 축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부모님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행동을 보이시고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그 두 분은 전에 이제 국회의원 다 하신 분들이고 국회를 모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분이 그냥 이 국회가 자기들은 국회의원도 해봤고 해서 좀 편하니까 아마 기간이 그러면 대통령실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때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 설전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그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그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라!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이 큰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명백한 보도 자유의 침해이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 가실 때 여객기 탑승하는 비용을 다 언론사에서 댑니다. 비용을 다 대는데 무슨 자산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언론사. 특별히 말씀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기자 출신이시니까 어제 MBC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 통제라는 비판에 대해서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출입자들의 청와대 출입을 금지시킨 적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네. 대통령실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현장을 저것은 의사진행 발언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끼어들어요? 잠깐.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의사진행 발언 걷어가지고 반박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오늘은
예산 관련입니다. 위원장님도 너무 한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토픽에 맞게 해주십시오. 자, 제가 한쪽으로 판단할지 두 쪽으로 판단할지는 듣기 전에 어떻게 그걸 또 판단합니까? 전용기가 대통령 것입니까? 이게 무슨 민주국가의 지도자입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엿새 동안 매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며 애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종교 행사와 정부 회의에서 수차례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사 앞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오늘 제대로 출범도 못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 과정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의 책임 추궁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은 무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누구도 구체적인 책임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무한 책임이 무책임이 되는 건 아니겠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응?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137명이 그 이태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운집을 했고 그거를 다 누가 관리했습니까? 경찰이 관리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동 묵념.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일까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무한한 책임감을 무한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끔찍한 참사로 떠나보낸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정부 부처 기관장들, 자치단체장들의 답변을 보면서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장관님, 무한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굉장히 여러 차례 하셨어요.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아주 모호한 답변들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행안부 장관도 뭐 주체자가 없는 행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 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회피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판단보다 명확하게 수사를 해보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명백하게 그러한 조치. 총리께서는 책임의 주체가 안 되십니까? 책임 없으십니까? 저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필요하다는 거 아니고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